네, 등기 보면 참 양이 많아요. 근데 양이 많은데 없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다 뭐 건너뛰고 하는 거죠. 네, 여러분은 하는 것만 보세요. 다 읽으려고 생각하면 끝이 없으니까 지금 하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반 이상을 건너뛰고 있죠. 근데 그것만 이해하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요, 등기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으로서, 그러니까 등기 절차 일반적인 신청 절차에 대해서 쭉 살펴봤어요. 신청 절차의 주요 내용으로 한 도움 문제 정도 풀어보도록 하죠. 자, 판결에 의한 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틀린 거예요. 판결에 의한 등기. 그래서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신청하게 되는데 일방 협조하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그 내용입니다. 자, 1번 보죠. 자, 공유물 분할 판결은요, 이건 형성 판결이즘에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했어요. 보통 이행 판결문을 가져와야 되는데,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각 등기 권리자나 등기 의무자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1번은 맞는 내용이죠. 2번,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에 의해서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요, 패소한 자가 신청할 수 있느냐? 패소한 자는 절대 안 된다고 했죠. 승소한 자만이 할 수 있어요. 답은 굉장히 쉽게 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2번이 틀린 거죠. 자, 3번은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그 소송의 변론 종결 후에 사망하여, 우리가 등기 권리자 그러면 대표적인 사람이 매수인이 되겠죠. 항상 이렇게 연상을 해가지고 빨리 풀면 돼요. 권리자가 사망했다는 건 매수인이 사망했구나. 승소 판결을 받고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망자 명의로는 등기를 못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상속인 명의로 직접 등기를 한다는 거죠. 상속인 명의로. 그래서 상속인은 또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고 그 사망한 등기 권리자의 승소 판결의 그 지위까지 상속을 하기 때문에 그 판결문 가지고 상속인이 자기 명의로 직접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고 했죠. 사망자 명의로는 등기를 못하니까.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요. 채권자가 이제 승소 판결을 받은 거예요. 채권자의 승소 판결은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무자의 승소 판결을 받아준 것이니까 제3자인 그 채권자가 승소 판결에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채무자도 채권자가 얻은 승소 판결에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다라고 했죠. 그렇죠?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무자의 승소 판결을 받아줬으니까 채권자뿐만 아니라 채무자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맞죠? 자, 5번은 등기 절차 이행을 mog하는 판결이 확정됐으면요. 10년이 경과했다고 하더라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2번만 틀리고 다 맞는 내용이죠. 이런 것들 다 기출됐던 지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5번을 보죠. 5번은 등기 신청 시 제출해야 될 서면이에요. 제출해야 될 서면이니까 신청서나 이제 첨부 정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신청 정보나 첨부 정보. 자, 1번 보시면요.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 신청의 경우에 그 분할 협의서를 가집니다. 상속 재산을 분할했다는 거죠. 자, 분할 협의서는요. 상속인 전원의 인감을 날인해야 된다고 그랬죠. 전원이 인감을 날인해야 되기 때문에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도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상속할 때는 다 인감도장 찍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했죠. 자, 이번은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해서 등기사 이해관계인이 있으면요. 이 사람의 승낙서도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앞에서 잠깐 안 하고 넘어갔던 것인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로 있는 상태에서요. A 앞으로요. 전세권이 한 5억 설정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요. B라는 사람이 이 전세 담보 대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요. 전세권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거죠. 소유자가 부동산 담보 대출을 만약에 B라는 사람한테 부동산에 대한 담보 대출을 받았으면 이 저당권 어떻습니까? 소유권의 저당권이니까 이때는 주등기로 해요. 근데 소유자가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세권자가 전세 담보 대출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은행은 전세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거죠.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돼요. 5억이니까 한 3억 정도 빌려줄 수가 있겠죠.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부기등기로 해요. 그러니까 부기등기로 되어 있다는 것은 소유권 아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두 등기가 없습니까? 갑과 의의 공동신청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갑과 의의 공동신청에서 말소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말소를 이렇게 해버리면요. 주등기가 말소되면 부기등기는요. 존재 가치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직권으로 말소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신청에서 갑과 A의 신청에 의해서 이 등기가 말소가 되면요. 제3자, 등기를 신청도 하지 않은 제3자의 권리가 말소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사람을 우리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손해보는 이해관계인이 있으면요. 등기를 신청할 때 뭘 가져야 되냐? B의 승낙서도 가져야 돼요. B의 승낙서. 근데 B의 승낙서도 가져오면은 말소를 해요. 그러면 이게 말소가 되면 이건 직권으로 말소가 됩니다. 근데 승낙서 안 가져오면 이걸 말소를 못 해요. 그럼 이때요. 만약 갑이라는 사람이요. 갑이 돈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말소 등기 협조하지 않으면요. 갑은 A를 상대로 씁니까?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돼요. 말소 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갑이 단독으로 이 등기를 말소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말소할 때도
B의 승낙선은 가져와야 되느냐예요. 가져와야 되겠습니까?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갑은 A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았지 B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A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았을 뿐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신청할 때도요. B의 승낙선은 따로 가져와야 돼요. 근데 B가 승낙을 해줘야 될 사람이 승낙 안 해줘요. 그러면 B를 상대로 또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등기 말소를 할 때는요. 그 말소에 등기상 이해관계인 있으면 이 사람이 승낙서를 가져오고 그래서 판결에 의해서 단독 신청할 때도 승낙서는 반드시 또 가져와야 돼요. 나중에 뒤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요. 신청이 모두 등기 권리자 외에 등기 의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도 제공을 해야 된다고 했죠. 신청인 전원의 주소 증명 정보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요. 농지에 대해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요. 그럼 이때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할 때 농지였을 때 농지 취득 자격증을 가져와야 됩니까? 취득시효 한다는 자체가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이 바로 증명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 농지 취득 자격증은 안 가져도 돼요. 그러니까 4번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5번 건물의 일부에 대해 전세권. 자, 건물의 일부,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도 용의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일부에 대한 용의권을 설정할 때는 대장이 아니라 도면을 가져온다고 했죠. 도면. 맞는 거죠. 그러니까 4번만 틀리고 다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 어렵죠. 그러니까 다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적어도 수업 시간 하는 내용은 다 알아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한 내용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수업 시간에 한 내용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고요. 전 다음 시간에 이제 어떻게 실행 절차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